지적으로 산다는 것은 끝이 없는 삶의 세계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나를 파괴할 권리는 오직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그게 되게 재밌네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라는 건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바꾸고 나를 파괴하는 행위네요. 그렇죠. 행위 자체가. 자, 딱 20분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20분 책 한 권 시간입니다. 책을 통해서 인생을 바꾼다. 맞아. 책으로 인생 바꾼 사람 많아. 하지만 책으로 내 인생을 바꾼 게 내 사건이 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아요. 그건 마치 잘 나가는 사람들의 몇몇 사람의 사건이지 내 사건이 아니다. 그러나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지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는 누구나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지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뭐고 또 지적으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내 삶에 진짜 얻게 되는 효율? 내 삶의 진짜 유용한 가치는 무엇인지 뭐 이런 거 같이 좀 얘기 나누고 싶어서 오늘 제가 이 책을 택했고 이 책을 쓰신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양원근 저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 어떤 사람들의 어떤 지적인 욕구들을 채워주는 다양한 컨셉의 여러 책을 기획하고 하고 하시잖아요. 요번 요 책을 쓰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것은 사실은 2년 전에 네. 제가 이런 책을 써야 되겠다는 그 제목은 정확하게 제가 짓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네. 그 삶의 본질을 파고들어 느꼈던 감동이나 크고 작은 그런 그 통찰들을 네. 공유하고 싶어서 쓴 책인데요. 그래서 제가 2년 전부터 제 인스타 피드에다가 계속 짤막짤막하게 올려놨어요. 네, 네. 그 순간순간에 느꼈던 것들을 네, 네. 그걸 이제 내가 느꼈던 인생에서 느꼈던 걸 같이 접목을 시켜서 그래서 이렇게 이 책을 쓰게 됐는데 그 이 책에서 네. 이런 우리가 이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분명히 해줘야 될 게 이제 지적으로 산다라는 것은 예. 어떤 의미인지 현대인에게 예, 그거 예. 먼저 좀 풀고 가볼까요? 예, 네. 예. 사실 지적으로 산다는 것은 장자가 말했듯이 네. 끝이 없는 삶의 세계를 추구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삶의 세계를 추구한다. 자신이 무지를 깨닫고 네. 잠든 이승을 깨우기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는 정신. 네. 전 이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오케이.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거예요. 그냥 교양 속물 말고 예. 지식으로 성인이 되는 예. 그런 참된 지성인이 되자고 강조하셨잖아요. 예. 그 의미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교양 속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니체가 한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이런 뜻이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지적 허영심만 가득 채우는 사람들을 저는 교양 속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네. 책은 많이 읽고 지식은 많이 쌓아놨는데 네. 자기 삶에 변화는 없고 그것을 마치 뭔가 그 장식물처럼 달고 다니는 사람들. 그래서 뭐 칸트처럼 공부하고 니체 사상 배우면 뭐 하냐고 자기 삶에 변화가 없는데.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공부하고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천하는 네. 지행이실 삶을 사는 네. 그런 참된 지식인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가 네. 사실 지적으로 산다라고 이제 그냥 일반인들이 언뜻 생각해 지적으로 산다라는 건 뭔가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아니면 뭔가를 계속해서 읽어대는 거야. 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아는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지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1단계는 뭐가 있어요? 무지인가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 했잖아요. 네. 내가 알고 있는 유일한 사실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다. 그 내가 모른다는 걸 전제가 깔려 있어야만 자기가 배움에 어떤 그 욕구가 생기는 거고. 맞아요. 예. 그래서 사실 자기가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뭘 잘못했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많듯이 뭘 모르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책을 통해서 네.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고 그 배운 것을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네. 결국은 그건 지식인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독서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깨달은 게 있으면 네. 나도 그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내가 잘못된 거구나. 그럼 내가 남한테 나는 내 그 주관대로 그냥 이야기한 것 뿐인데 그 사람한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달을 수 있잖아요. 깨닫게 책을 돼. 보고. 여기서도 그렇죠. 이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 그러면 그때 자기 깨달은 것을 아하. 그걸 반성하고 재검토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이제 참된 지성인이다라고 그치, 예. 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무지를 깨닫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저자님이 생각하기엔 뭐가 있나요? 책을 읽는 걸까요? 아니면 뭘까요? 전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서가. 예. 네, 네. 어떻게 보면 독서는 큰 돈을 들이지 않고서도 네. 수천 년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네. 또 그들로부터의 그 깊은 삶의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습득한 것을 또 우리가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왜 우리 참 독서 안 하잖아요. 네, 너무 많아요. 아 근데 진짜 안 할까요 우리가 독서를 요즘에 한국 사람들? 왜냐하면요, 네. 제가 재작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네. 미국에서는 1인 네. 한 명이 8.9권을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예, 1년에. 근데 우리나라는 0.9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한 명이 한 권을 안 읽는다? 안 읽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예전에는 이런 말 했잖아요. 우리 뭐 70년대, 80년대는 체력은 국력이다 그러잖아요. 네. 그걸 저는 바꾸고 싶어서요. 독서는 국력이다. 네, 맞아요. 진짜. 그러니까 이 독서라는 힘이 어마어마하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최강이 국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전 세계 미국처럼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없어요. 제일 1위가 미국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아는 사람 중에 한 분이 그분은 미국에서 이제 리포터로 갔다가 거기서 살게 된 분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니까 얼마나 박식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방학 때 아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친구가 놀러 왔었나 봐요. 네, 네.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자기가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고등학생하고 16살짜리하고 대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 철학적 학식이 높은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건지 자기도 웬만큼 정말 유식하고 박식한 네. 사람으로 일반인들한테 비해서 훨씬 그게 높은데 본인이 그 대화를 하는데 의욕이 많이 딸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해력도 그 친구보다 더 떨어지고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넌 도대체 왜 이렇게 말 잘하냐? 그랬더니만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러냐? 근데 나는 뭐 말 잘한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그런 원능이 어디서 나와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친구는 철학뿐만 아니라 뭐 과학, 뭐 모든 분야에 너무 박식한 거예요. 네.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네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읽고 지금도 고등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5권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고등학생이? 네. 와. 깜짝 놀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등학생 되면 막 수능 시험 공부하느라고 책 아예 안 읽잖아요. 근데 그렇게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 생각하는 힘, 네. 뭐 인간이 갖는 힘의 가장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힘이 다른 거죠. 그렇죠. 네. 일단 이 지적으로 사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그다음 일단은 독서, 네, 책을 읽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그렇죠. 그때 일반인들이 적어도 한 몇 권은 읽어야 될까요? 1년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책 읽는 게 일이니까 엄청나게 그쵸, 읽거든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권은 읽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그게 많은 양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권이 가볍지 않은 양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에 한 권씩 계속 읽게 됐을 경우 그 사람이 사고하는 패턴이라든지 어떤 힘이 가장 달라질까요? 아무래도 책을 계속 읽다 보면 네. 책에서 배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내가 뭘 몰랐는지 무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 계속 깨달다 보면 네. 아무리 벽이 두터운 사람도 깨닫게 되면 그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면서 완전히 다 무너지거든요. 아, 자기 깨달음이라서 자기 벽이 무너진다. 되게 중요한 거네요. 예, 그래서 자기를 파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들이 남을 파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기의 옳음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타인이 나를 판단할 수 있지만 네. 타인이 마구 나를 파괴하고 내가 타인을 마구 파괴할 권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파괴할 권리는 오직 나 자신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 진짜 옛날에 우리 엄마 정도 나이 되면 제 나이만 돼도 고집이 더럽게 세잖아요. 네. 내가 옳다고 믿은 것을 켜켜이 쌓여서 네. 그 위에 내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내가 옮길 자가 나밖에 없거든요. 누가 나를 야단쳐서 이 나이에 너 일로 옮겨! 그러더니 내가 말 잘못했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아,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내가 이게 잘못 생각한 거 같아라고 내가 나를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책밖에 없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재밌네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지적으로 산다라는 건 죽을 때까지 나를 계속 바꾸고 나를 파괴하는 행위네요. 그쵸. 지적이라는 행위 자체가. 그죠? 그렇죠. 그러면서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도 동시에. 예. 지적이기만 하고 실천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그야말로 지적 형식만 가득 채우는 교양 소물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교양 속물이다. 예,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 많이 배웠는데 왜 저러지 이상해요. 이해가 안 게 이렇게 가잖아요. 그 남이랑 싸우는 도구로만 쓰는 사람들 그렇죠. 있죠. 예. 또 여기서 이제 이 파트 1에서 지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을 많이 제시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 물론 책도 있고 네. 글쓰기도 이제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 있었지만 첫 번째 꼭지가 그거예요. 철학하라인데 여행을 통해서 철학하라는 얘기를 그렇죠. 하셨어요. 예, 네. 예. 사실 여행은 짧든 길든 내가 살아온 기존의 일생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순간이 연속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여행은 분주한 일상에서 잠시 떠나 멈춤과 여백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삶을 돌아보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오롯이 나와 마주하는 세상, 그리고 사람과 자연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여행을 하는 순간 철학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20, 30대들한테도 되게 좋지만 예. 나이가 들수록 사실은 결국 내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 흘러가잖아요. 네.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철학이.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책을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한 50대, 40, 50대 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지적이고 싶구나. 아하.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면 지적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20대들은 예. 저기 돈 버는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쪽으로, 20, 30대 그쪽으로 가고. 나는 죽을 때까지 부자이고 싶다. 이런 책 잘 팔려. 20대는. 제목으로 바꿔보자. 그쵸. 나는 죽을 때까지 부자이고 싶다. 그러면 3, 40대는 어떻게 될까? 나는 죽을 때까지 잘 살고 싶다? 아, 예. 근데 40, 50대가 돼서 나이가 들수록 예. 여기에 꽂힌다. 뭔가 빈 거를 채워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지적인 면에서. 또 지적이고 싶다라는 거는 되게 이제 형이상학적으로 그런 말이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가 일상 하루의 패턴으로 옮겨와야 되잖아요. 그쵸. 그때 이제 독서가 있었고 맞아요. 예. 또 뭐 1년에 몇 번 정도는 여행을 통해서 나를 또 돌아다보는 게 있었고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인문과 철학과 자기계발이 선순환을 하잖아요. 인간에 그쵸. 대한 네. 탐구, 나에 대한 탐구, 네. 그리고 내가 살아냄으로써의 피드백들 이게 하나의 이렇게 같은 고리선상에서 움직인다고 봤을 때 글쓰기는 어때요? 이 지적인 행위 중에서. 글쓰기도 여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그냥 보통 독서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냥 깨끗하게 책을 읽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책을 깨끗하게 읽는 거예요. 저 중고책 샀을 때 예.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런 분들한테. 마치 안 읽은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는 사실 지지분하게 읽는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이 뭐냐면 책 지저분하게 읽으세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막 줄치고? 줄치고 메모가 하는 게 너무 저는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읽기만 하면 남는 게 없어요, 사실은. 그쵸. 그러니까 읽으면서 줄을 긋고 줄을 긋다 보면 그 문장에 줄을 긋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깨달았던가 네. 뭔가 이 좋은 문장이라는 걸 생각한다든가 그때 그 밑에 자기 생각을 메모를 해주신다면 처음에는 그게 숙달이 안 된 사람은 잘 안 되겠지만 네네네. 그게 한 줄, 두 줄이 나중에 네 줄, 10줄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해야 할 게 아닌 뭐냐면 한 두 줄의 문장을 보고 네. 그걸 자기 언어로 고쳐쓰는 그런 습관도 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글쓰기예요. 자기가 꽂히는 문장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쵸. 느끼는. 네. 그 문장을 한 줄을 줄을 긋다 보면 이거를 가지고 내가 내 언어로 이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언어로 하나의 문장을 만드는 거죠. 뭐 두 줄이 됐든 10줄이 됐든. 그 생각과 반대하는 의견이건 혹은 동의하는 의견이건 그렇죠. 예, 깨달은 것이건 그렇죠. 뭐가 됐건 쓴다. 그게 이제 계속 이렇게 습관이 돼서 계속 하다 보면요. 네, 네. 그 글쓰기 훈련이 돼가지고 나중에 그렇죠. 모아놓으면 그게 책 쓰는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런 것들을 다 옮겨놓으면 책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그걸 아마 가지고 인스타나 이런 피드 같은 거 올리면은 또 그걸 가지고 책을 쓸 타인으로부터 수 있죠. 어떤 그 피드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 책 보면서 옛날에 우리 엄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가 이제 연세가 이제 88세신데 독서를 하기 시작한 지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픈 이후예요.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할 게 독서밖에 없어서 평생 양장점 하느냐고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한 75세 되면서 병원에 누워서 계시고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이렇게 침대에서 이렇게 책 안 떨어뜨리고 하는 네. 그걸 갖고 책을 되게 많이 읽은 거예요, 엄마가. 그러면서 엄마가 힘이 생겼어라고 말했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왜냐면 엄마가 똑똑해졌어, 미경아. 똑똑해졌고 엄마가 힘이 생겨서 누군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을 때 내가 왜 그런지라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근데 책을 안 읽었을 때는 엄마가 설명할 수 없었어, 나를. 맞아요. 예. 근데 나를 설명할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대변할 수 있어. 사람이 사람을 대변 못하면 사람이 아니야. 맞아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우리 엄마 소름이 쫙 끼치면서 우리 엄마 홍순이 너무 똑똑해졌어 막 이랬거든요. 그러면서 니네는 얼마나 좋으니 배워서 니네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 살아서 우리 때는 밥만 먹었지 설명 못하고 살았어. 그게 맞아요. 되게 가슴이 아팠었어요. 그래서 이 지적인 힘이라는 게 88세 된 노인도 힘을 갖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 진짜 했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면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지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만 있었고 말만 들었고 그냥 내 것이 아닌 줄 알았다면 요번에 지적으로 사는 삶, 이 지적으로 사는 힘을 여러분 것으로 요번에는 한번 움켜쥐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방법을 모르잖아요. 너무 광범위하니까 지적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냥 뭐 지식이야? 알면 돼? 이럴 텐데 그 방법을 일일이 알려주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인생의 지적인 힘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독자들에게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읽고 하셨는지 제가 좀 얘기해 해야 주세요. 할 말을 우리 김미경 우리 대표님께서 네. 이미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특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독자님들에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 책을 통해서 정말 지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지성인으로서 네. 저는 사실 그래요. 여기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영국의 시인인 존 키츠가 그 묘비명에 쓴 말이 있는 것처럼 저 역시 참된 지성인으로서 제 그 묘비에 여기 참된 지성으로 살다간 사람이 누워 있노라라는 그런 묘비명이 새겨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책을 많이 읽으시고요. 그리고 이 책까지 많이 읽으시면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알지 못했던 무지가 나를 어쩌면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무지에서 깨어나서 내가 나를 파괴했을 때 여러분은 또 다른 여러분을 만날 수 있고 그 지적인 힘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꼭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의 한 줄 평입니다. 한 줄 평은 지적인 힘이 지금 바로 내가 가져야 될 힘이다. 지적인 힘 꼭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이제 선물로 10분에게 드릴 텐데요. 오늘 우리 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래 맞아. 지적인 힘 혹은 나도 지적으로 살고 싶은 욕구가 있어. 이런 여러분들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 영상 밑에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 책의 제목을 알아맞추는 분께 동시에 감상편도 써주시고 제목도 써주시는 분 10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나는 죽을 때까지 아름답고 싶다. 2. 나는 죽을 때까지 행복하고 싶다. 3.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 4. 나는 죽을 때까지 건강하고 싶다. 과연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지 여러분 영상에 대한 여러분 소감과 함께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